윤희숙 후보가 말하는 인플레보다도 당장은 내수 시장이 멈추는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응급처치 차원에서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플레 운운하며 고물가에 대한 실제적 원인 파악도 대안도 없이 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국힘과 윤 대통령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야당 대표는 단기적 지원책이라 비판을 받을지언정 일단은 민생고부터 해결하려는 방도를 계속해서 찾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국정 운영을 맡은 정부 여당은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민생 운운하며 임기조차 벗어나는 장기 플랜으로 1,000조가량의 돈을 쏟아붓겠다는 식의 허공에 손 휘젓는 식 공약이 아닌 제발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24일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강남 3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국민 한 명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났던 전력이 있다면서 약 13조의 재원으로 서민 경제가 죽지 않도록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윤 대통령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의 비용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며 민생회복 지원금 실현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 윤희숙 국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는 13조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국민 전체에게 13조 원을 풀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에 다시 불을 붙이자는 것이다. 인플레는 고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고통을 심하게 겪는 취약계층을 돌보고 가격이 급등한 재화의 수급 병목을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라며 이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현재 고물가의 상황이 인플레 현상 때문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재명의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마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처럼 위험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윤희숙 후보 말처럼 현재의 그 고물가 상황이 단지 인플레이션 때문인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윤 정부에서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 사업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3고 현상,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단지 낙수 효과라는 명목으로 극소수 기득권을 위한 감세 정책을 해왔고 이로 인해 56조 세수펑크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한답시고 기존에 있던 여러 사업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때 식료품, 농산물 등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들과 정책들마저도 축소하거나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참고로 농산물의 경우 공급과 수요에 적절한 균형이 있지 않으면 물가 변동으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수요에 따라 정부가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여 지자체에 지원하는 형식의 소비 진작 정책 등으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한 예로 문재인 정부 때는 지자체별로 초등돌봄 교실의 과일 간식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했었습니다. 이는 세대별 먹거리 소비 확대 정책과 국내 과일 농가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호평이 자자했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2023년 초 윤 정부가 예산 7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뒤 이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둘째는 계속되는 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경제적 악순환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소비를 하도록 정부가 돈을 풀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은 돈을 잘 쓰지 않게 되고 국민들의 소비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저히 적어진 소비량에 맞춰 생산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을 실직 상태로 내몰게 되고 돈은 더더욱 쓰지 않아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사태가 불보듯 뻔히 보임에도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현재까지도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긴축 재정을 고수하면 할수록 고물가를 잡을 핵심 타이밍을 놓쳐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민생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물가 지속의 원인은 윤희숙 후보의 말대로 단순 인플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윤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정책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민생회복 지원금도 인플레를 부추기니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또한 윤 후보가 현 고물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발언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당시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고용,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심히 악화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독 상승 추세를 나타낸 지표가 바로 소비 지표였었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으로 국민들의 소비 활동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23일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코로나 시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안 받았을 때보다 26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까지를 더 소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동네 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나마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몇 개월이라도 내수 경제가 살아나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종 경제지표 상황이 코로나 시기만큼이나 현저히 어렵습니다. 윤희숙 후보가 말하는 인플레보다도 당장은 내수 시장이 멈추는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응급처치 차원에서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플레 운운하며 고물가에 대한 실제적 원인 파악도 대안도 없이 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국힘과 윤 대통령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들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는 단기적 지원책이라 비판을 받을지언정 일단은 민생고부터 해결하려는 방도를 계속해서 찾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국정 운영을 맡은 정부 여당은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민생 운운하며 임기조차 벗어나는 장기 플랜으로 1000조가량의 돈을 쏟아붓겠다는 식의 허공에 손 휘젓는 식 공약이 아닌 제발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세수 부족으로 복지 예산 깎이는 일이 없도록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걷고 복지 지원을 제대로 다시 늘려 국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줘야 할 것입니다.